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목 그대로 이게 남편인지 식충인지 거렁뱅인지 모를 인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이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간 넘었는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걸 제가 참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에겐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엔 안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두세 달 지나니까 바로 돌변하더군요. 너무 많은 카드값에 가계부를 쓰면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8명 사는 듯한 식비에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반찬들에 고기나 생선, 맛난 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휴, 보면서도 안 믿기고 쓰면서도 안 믿어주실까 걱정스런 지금 제 심정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도움을 좀 얻고 싶네요. 연애 시절엔 그저 복스럽게 먹고 식성 좋고 요즘 말로 먹방이라 그러죠. 하정우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보기 좋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을 가면 거기 이모님들이 밥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고 서비스로 더 주셨을 정도로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착하고 진짜 먹는 거 보면 막 더 먹이고 싶은? 워낙 잘 먹으니까 그런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부모님 눈에도 참 좋게 보이고 거기다가 넉살도 좋아서 와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의 씨앗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을 하고 한두 달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왜 한두 달이라고 하냐면 남편 아침밥을 해주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밥에 맛있게 먹는 남편, 같이 하는 출근길, 모든 게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텅 빈 집이 아니라 따스하게 맞아주는 남편. 서로 회사가 같은 방향이고 일은 제가 늦게 끝날 때가 많아요.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이 인간이 내가 편해진 건지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랑보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신랑이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면 저녁 준비를 대충 해놓고 출근합니다. 국에 반찬에 고기나 생선류 내지는 메인 반찬 하나 정도? 그냥 고기는 재워놓으면 알아서 구워 먹고 생선은 손질해 놓으면 알아서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죠. 텅텅 빈 반찬통에 냄비 한가득 국은 없고 고기나 생선은 뼈만. 한번 재우거나 생선 손질해 놓을 때 그래도 3-4번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게 해놓는데 미리 손질을 해놓으면 다음엔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냥 식탐이 좀 있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식탐의 식충이에 치사해지기까지 합니다. 배려하는 것도 없고 위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건지 식사 시간이 아니라 전쟁 시간이 되어버린. 한 번은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저는 굽기 바쁘고 신랑은 고기에 냉면에 술에 밥도 비벼서 쓱싹. 저는 몇 번 먹지도 못하고 매번 이래서 제가 한 번은 자기가 좀 구워달라고 말했더니 내가 구우면 다 타서 맛이 없어 랍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구워달랬더니 맛있는 부분은 지 입으로 타거나 못난 부분은 내 앞으로 쓱. 구우면서 드시니 나는 더 먹기 힘들고 먹는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보여 얄밉기까지 합니다. 식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코스트코나 대형 마트라도 가면 입이 양옆으로 그냥 좋아 죽습니다. 이것저것 다 쓸어 담으니 누가 보면 어디 뭐 땅굴 파서 거기 살러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근데 저렇게 많이 사도 한 달? 한 달이 뭐야 2-3주면 다 없어집니다. 밥도 허겁지겁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한날을 멍하니 넋놓고 보고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연애 시절 참 힘들었어. 잘 보여야 되기는 한데 음식은 먹고 싶고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결혼한 내가 이쁘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친정이라도 가는 날이면 처음엔 엄마가 밥 안 먹고 왔니? 하시다가 나중에는 방서방이 진짜 엄청 먹어야 되는구나. 이러십니다. 아빠가 장어를 좋아하셔서 장어를 사가면 꼬리부터 몸통까지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쉴 새 없이 장어만 입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아빠 먹으라고 사온 거지 니 다쳐 먹으라고 사온 것도 아닌데. 식사 예절도 엉망이고 짭짭 소리는 기본이고 숟가락 젓가락 썼다가 손까지 써서 손가락으로 쪽쪽 입으로는 쩝쩝 짭짭. 미치겠습니다 정말.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셔서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혹시 다 혼자 살아서 잘 못 챙겨 먹어서 식탐이 생긴 건가? 했는데 어머님이 남부럽지 않게 반찬이며 국이며 이것저것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 그래, 밥 먹을 땐 뭐라고 하지 말자. 먹는 것도 기쁨일 텐데 뭐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도 잠시. 제가 게장을 참 좋아하는데 엄마가 가끔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을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맛있다를 연발해가면서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또 먹어야지 하고 집에 오면 없습니다. 배려심도 없지. 아니 그 많은 게장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먹는 건지. 아니 그리고 부인이 맛있다고 먹으면 몇 개 좀 남겨주면 되는 걸 빈통만 덩그라니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해 뭐도 안 해. 배 텅텅 두드리며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데 와 진짜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다고 살이 뒤룩뒤룩? 전혀요. 키도 크고 몸도 날씬합니다. 거기다가 날렵하기까지 해요. 그 많은 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 말을 전혀 안 믿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먹는다고 정말? 이런 반응. 쉬는 날 가끔 밥하기 귀찮아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종종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탕수육에 짜장 하나에 짜장 또 하나, 그리고 볶음밥에 짬뽕 하나, 플러스 군만두. 이게 둘이 먹는 겁니다. 둘이, 우리 둘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TV에 정준하 씨, 김준현 씨, 그분들은 맛있게라도 먹죠. 이 식충이는 짜장 곱빼기는 양이 안 찬다고 짜장을 2개, 짜장은 퍽퍽하다고 국물 있는 짬뽕 하나, 탕수육은 옵션. 그러면 볶음밥은 내 걸까? 주문한 음식이 오면 저는 탕수육을 찍어 먹거든요. 식충이는 부어 먹고. 근데 내 거 한 5-6개 들어주곤 소스를 그냥 냅다 부어요. 그리고는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입에 막 구겨 넣습니다. 뭐 꼭 찍어 먹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 먹을라 치면 자긴 찍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거 먹어? 왜 먹겠니? 네가 다쳐 먹으니까 먹지. 짜장면도 작은 접시에 조금 덜어줍니다. 진짜 조금. 맛만 보라고. 그래놓고서는 짜장에 짬뽕에 만두에 와, 먹고 볶음밥 먹는 저를 천천히 봅니다. 그럼 뭐 어떡해. 자 먹어. 그러면 한 입만 먹는다는 게 그냥 다 쓸어 먹어요. 제가 천천히 씹어 먹는 편이라 천천히 먹는데 요즘은 식충이 때문인지 그 누구보다 빨라졌어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타는 비트에 나그네 아웃사이더처럼.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밥 먹는 게 항상 스트레스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식당이라도 가면 자기 거 먼저 한 입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허겁지겁 먹어놓고선 절 쓱 쳐다봅니다. 달라는 이야기지 뭐. 그래서 그런지 항상 배고픔, 식충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요즘은 스킨십조차도 싫어지고 입술도 닭똥집 같아 보이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한번 찍어서 보여줘도 시큰둥.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나 한 입만.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사실 저도 신랑이랑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어요. 처음엔 어머님과 심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남편이 처음 혼자 살게 된 건 고3 2학기 때부터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항상 용돈도 넉넉하게, 음식도 넉넉하게, 냉장고 꽉꽉, 지갑도 꽉꽉, 행여나 소홀히 한다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영향이 있는 건지 뭔지. 병원 갔는데 깨끗하고요. 기생충은 구충제 챙겨 먹으니까 생길 일이 없고 어르고 달래서 정신과도 가봤는데 이건 뭐 2-3군데를 가도 우울증은커녕 엄청 낙천적인 사람이라네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밥 안 하고 가기, 음식 안 해주기, 안 사다 놓기 등등. 그런데 이럴수록 카드값만 더 나오더라는. 집에서 안 해주니까 나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 식충이는 혼자 가서 고기도 잘 먹는답니다. 퇴근 후에는 알아서 과자며 빵이며 뭐며 음료수며 잔뜩 사다가 놓으니 얼마 전부터는 그냥 해먹을 것 빼고는 사놓질 않습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찬장 열면 과자, 냉장고 열면 음료수, 냉동실엔 아이스크림. 근데 왜 나는 살이 빠지고 넌 찌니?
니꺼 내꺼? 내게 니꺼 니건 니꺼. 출근 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 남편은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고 플러스 먹을 시간도 더 많아지고 한 달 정도 제 시간에 끝나고 왔더니 요즘은 야근 안 해? 라고 묻던 식충이 몇 달 전부턴 그냥 저도 밖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그렇게 저녁을 때우기 시작했는데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왜 편한 내 집을 놔두고 밖에서 먹어야 하는 건지 집에서 남편 없을 때 혼자 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항상 같이 방금 먹었는데도 나 먹으니까 또 같이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지 혼자 또 얌얌. 진짜 댓글말 그대로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집니다. 친오빠네 부부가 바로 옆 동네에 살거든요. 가끔 부부끼리 만나기도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턴 제대로 나가보질 못했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럼 주말에 저희가 조카 돌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데이트하세요. 어머, 처먹기만 하는 주둥이에서 저런 말을 해주니 고맙더라고요. 주말이 오고 새언니가 아이 거는 뺏어 먹지 마세요. 하며 웃음 섞인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처음엔 잘 놀아주더군요. 놀이터에서도 잘 놀아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간식도 잘 챙겨주고 조카 하나 주고 자기는 한 주먹 먹고 그러다 저녁이 되어서 조카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5살 아이에게 피자를 사줘도 될까? 라는 고민 없이 룰루랄라 피자를 먹으러 갔죠.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정말 치사다 못해 이게 어른이 애한테 할 짓인가? 샐러드 바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원래 가면 접시 하나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5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자기 앞에 턱하니 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니 피자 먹으러 간 건지 뭐 먹으러 간 건지 접시 하나 더 달라고 부탁해서 과일이랑 샐러드랑 해서 조카 먹이는데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가 가서 퍼먹지 그걸 탐내더라고요. 거기다 피자가 나왔는데 5살짜리가 무슨 피자를 먹냐? 이유식 먹어야지. 라면서 우걱우걱 고모부가 특별히 너는 주는 거라면서 누가 보면 임금이 하사품 내리듯이 아주 경건하게 피자 한 조각을 주는데 애가 뭘 알겠어요. 하나하나 먹기 좋게 썰어서 먹여주고 있는데 그 5살짜리가 먹으면 한 조각뿐이 더 먹겠어요? 아니 그리고 뭐 어디서 데려온 애도 아니고 조카인데 15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5살인데 올해 고작 5살 아이는 위가 작으니까 한 조각만 먹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재생 무한재생. 그러다가 저한테 나지막하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고모부랑 밥 먹기 싫다고 화내는 것 같다고. 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눈치를 준 건지 뭘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고모부 화내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조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당황을 했어요. 오빠네 들려 조카를 데려다주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새언니의 말에 뒤도 안 보고 식충이를 끌고 나와 집으로 갔어요. 자기 너무한다.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애한테 눈치를 줘. 모자르면 한 판 더 시키면 될걸. 너는 네가 거지같이 처먹는 건 모르고 애 입에 들어가는 한 조각이 그렇게 아깝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차라리 사람이 집에서나 그러지. 창피해서 너랑 밥 못 먹겠다. 아니 바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먹는 걸로 날 힘들게 하냐? 대충 이런 식으로 참았던 울분을 토했어요.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식충이 자기야, 왜 먹는 걸로 그래? 앞으로는 내가 돈 낼게 그럼. 조카가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아기나 할까? 어때? 하고는 입술을 들이미는데 그대로 귓방망이 한 대 후려치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냐,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하는데 이건 그냥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몇 끼를 스트레스를 주는데 아 진짜 지금은 음식이 먹기도 싫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음식도 사오고 뭐 한다면 그냥 놔두죠. 알아서 사 먹고 알아서 해 먹고 그냥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밥만 먹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몰라요 저 식충이는 지가 뭘 잘못한 건가.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으니까 앞에 누가 있던 하나님이 있던 부처님이 있던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대답 안 하면 지옥 간다 해도 그냥 우걱우걱 처먹고만 있을걸요. 음식이
자, 시작한다, 뚝딱.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맛있게 드실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님을 생각해서 한 상 거하게 차리면 그냥 뭐 포크레인처럼 우와. 쓸어 담고 후루룩 쩝쩝. 그 어떤 분이 남편이 밖에서 몰래 차에서 먹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맛있다 하고 뭐 싸주면 냉장고 안 깊숙하게 숨겼다가 지 혼자 먹던가 아니면 오는 차 안에서 먹던가. 퇴근길에 빵 먹고 오는 나는 치사한 거고 숨겨서 먹고 온 지는 안 치사한 거고 정말 이게 내가 좋아서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맞절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 헐? 이러고는 또 처먹는 거. 붕어 자식을. 신랑 친구들도 만났는데 나만 몰랐네 나만. 다들 한마디씩 나오더군요. 먹어도 너무 먹는다. 결혼하기 전에 고칠 거라더니 아직도 그래요 재수씨? 그 자식은 답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솔직한 심정엔 아이라도 생기기 전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먹는 건데 아니 내가 막 피자 몇 판에 치킨다리 막 뜯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먹을 것 조금 나눠주고 배려해주면 되는 걸 식당이나 TV에 보면 맛있는 음식 두고 서로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평생을 살고 싶진 않고 저 식충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사는데 저는 저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니 진짜 말하기도 참. 먹는 거니까 다들 반응은 뭐 먹는 거 같다가 치사하게 그러냐 냅둬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아직도 너무 고민 중입니다. 벌써 금요일 이제 퇴근해야겠네요. 직장 다니는 분들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식충이 만나서 반쪽되지 마시고 멋진 분 만나 마음이 살찌는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식탐이 식충이가 되어버려 걸신 들린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그 당시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뭐 결론을 말하면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자기의 배우자가 내가 사귀는 이성이 혹은 동성이 식탐이 너무 강해 고민이 되신다면 제 글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적고 나서 얼마 후 제 새언니가 먼저 이 글을 읽게 되었고 심각성을 느낀 오빠가 먼저 남편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변하더군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척을 할 수는 있죠. 고깃집에 가면 제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된장찌개에 밥, 고기는 하나씩 식사 시간에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시간을 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이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3년 중 그 몇 달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 행복한 몇 달 사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분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임산부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하시고 몇 해 후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하셨고요. 하지만 입덧이 심한 저는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하루 종일 사과 반쪽, 맑은 육수에 낸 소면만 먹고 하지만 그때부터 그 식충이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매일매일이 파티. 전 한쪽에서 변기를 붙잡고 있는데 고기에 사골에 과일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질 않았습니다. 그 비린 잉어탕도 벌컥벌컥 잘 먹더군요. 울컥하는 마음을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몇 번 말을 했지만 그때뿐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15주 정도가 지나자 입덧은 점점 사라지고 계속 먹는다고 하죠. 이것저것 정말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린 붕어즙도 사골도 고기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몸무게도 늘고 제법 건강해졌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죠. 그 식충이는 자기 아이를 가진 제가 그렇게 먹는 게 싫었는가 봅니다. 입덧을 할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가 핑핑 돌아 주저앉고 수액도 행여나는 맘에 고민해서 맞고 그렇게 고생하던 와이프가 음식을 먹는다는데 어느 날 냉장고 가득 연어, 날생선, 그리고 홍어, 어느 날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국에 고수, 또 한 날은 엄마가 끓여주신 매운탕엔 미나리 한가득, 생강이 양껏 들어간 고기. 거짓말 같으시죠? 자긴 요즘 이렇게 먹는 게 입맛에 맞다면서 잊을만 하면 고수, 잊을만 하면 미나리. 제가 저 세 가지를 못 먹거든요. 홍어, 고수, 미나리. 그리곤 아이가 부모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지 허망하게 떠나갔고 스스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옆에 두고 산모밥에 선물로 들어온 주스 먹으라고 챙겨주신 이것저것 신나게 먹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거야. 라며 웃는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파인지 시금치인지 제 말문을 탁 막아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어리석다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변인들과 법률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육개장이 맛이 없다며 맛소금을 사오질 않나, 눈치 없는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호상이라며, 장례 준비를 굳이 자기가 하겠다며, 장례식장 많이 다녀봐서 음식은 잘한다며,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는 분들 잘 대접해야 한다며 말은 참 잘하죠. 머릿고기를 수육으로 바꾸고 이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형님 저 잘했죠? 아이가 혼자 가는 게 심심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같이 가셨나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식충이를 때렸어요. 오셨던 시어머니조차 말릴 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죄송하다고 빌고 그 식충이는 입안에 피는 소주로 희석하는 거라며 소주를 들이키곤 저희 오빠에게 형님 화 풀고 한잔 하시죠. 세상 쿨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친구 앞이라고 아유 이건 식충이가 아니라 감정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시어머니가 식충이의 뒤통수를 때리며 가자는 걸 큰아버지 저희 쪽 가족이 끌어내다시피 밖으로 내던진 후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그 눈치 없는 식충이의 친구들은 미안해요, 재수씨. 하며 밖으로 나갔고 미안하다는 식충이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충이는 자기 집에 있으니 며칠 푹 쉬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연락 달라고요. 식충이 데리고 오는 길에 냉장고에 반찬을 해놨으니 보자기에 싸놓은 건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밥 굶지 말라고,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놓고 간다고, 같이 살라고는 안 할 테니 헤어지더라도 고부간에 인연이 있으니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틀 3일을 친정집에서 보내고 정신을 좀 차리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상하면 그것도 일이고 옷도 마땅치가 않고 뭘 좀 정리를 해야 이혼을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정리해야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식충이 보쌈 맛있던데 안 싸웠어?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칼 한 자루 앞에 놓고 앉아서 나도 내일랑 아빠 따라갈 거야. 너도 가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 식충이는 제가 너무 무섭다며 그 길로 나가 변호사와 대화만 했습니다.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야 식충이가 겁을 먹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식충이가 나가고 벌벌 떠는 몸을 진정할 수가 없더군요.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둘이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반, 가지고 있던 적금은 제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척척 싫다는 말 없이 너무나도 쉽게 정리가 되어 좀 허무하긴 했습니다. 마지막 법원 앞에서 보는데 뒤룩뒤룩 살만 더 쪘더군요.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는 거 눈만 빤히 봤더니 지레 겁먹곤 잘 살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 너무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라 잊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의 3년 몇 개월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보면서도 못 믿는 분이 계실 거고 설마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식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식습관과 식탐이라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식탐이라는 건 이기주의이고 남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식탐이죠. 30몇 년을 혹은 20몇 년을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순간은 고쳐지겠지만 그 식탐의 결핍은 오래가지 못하고 꼭 다시 되돌아와서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옆에서 겪는 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겁니다. 전 아이도 잃고 아빠도 보내고 밝은 성격마저 차분해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섭식장애까지 앓았습니다.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건 병든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지 날 필요로 해서 붙잡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꼭 식탐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의 즐거움, 대화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을 느껴지지 않게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둘 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어지는 관계일 뿐, 그렇게 참고 살다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내 발을 붙잡는 것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와 살이 내 아이 혹은 가족 혹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니까요. 당사자는 몰라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타이르고 결국엔 익숙해지니까요. 그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뻔한 말이지만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도 응원하세요.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뭐 여담으로 식충이는 10살이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지.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도 꾸준하게 본가로 시어머니가 반찬이며 음식이며 아빠 제사까지 챙겨주시는데 올해로 그만하시라 힘들다 하니 얼굴 한 번만 보자 하셔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손 꼭 잡아주시며 잘 살아라. 나쁜 기억, 나쁜 것들 다 나한테 내려놓고 좋은 것만 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이 뭔가 시원한 마음과 알 수 없는 울컥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응원합니다. 우린 참 괜찮은 사람들이니까요. 화이팅! 댓글입니다. 돈 밝히는 사람보다 저런 사람이 더 무섭네. 애인도 아닌 직장 동료가 저거에 반만 해도 같이 밥 먹는 게 싫은데 저건 그냥 미쳐버릴 듯. 식충이를 뺀 모두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가 너무 큰 문제였네요. 숨기고 결혼한 게 제일 소름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문제란 걸 알았으니 숨기고 결혼한 후에 본성 드러낸 거겠죠. 어우, 헤어져서 다행. 더불어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그나마 저렇게 끝났지, 시어머니까지 객관적이지 못한 분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 어머니는 참 바르고 착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아들이라고 있는 게 저런. 왜 먹는 걸로 뭐라고 하냐니. 그럼 넌 그 먹는 걸로 그 사소한 것조차 상대방 배려를 안 하냐고 묻고 싶네요. 저도 식탐 많아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랑 더 먹고 싶으면 제가 돈 내고 시킨 다음에 나눠 먹어요. 물론 더 먹을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싫다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먹지 뭐 하고요. 절대 나 혼자 먹으려고 안 해요. 상대방에게도 권하고 주고 돈은 제가 내요. 내가 먹고 싶었으니까. 사소한 부분조차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게 나쁜 거예요.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식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마저 먹고 소화했는지 없네요. 아내가 먹는 게 그렇게도 아깝나요? 아이 보내고 이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겼는데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보내게 된 아내와 식구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나요? 뭐요? 아이 가는 길 아버지가 함께 가주신 것 같다고요? 진짜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요. 남이 봐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발 글쓴분이 행복하게 마음 아픈 거 치유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옛날엔 이런 거 보면 주작 혹은 궁극에 미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애인 만나보고 난 후엔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전애인도 약간 비슷했다. 먹는 데 있어선. 그래서 나는 얘가
저 내용처럼 부모님 어릴 때 이혼하시고 중고생 때부터 혼자 살았던 시간이 길어서 식사 예절을 못 배워서 이런 거하고 진짜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그냥 남을 배려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왔다 해도 너무하네. 어쩜 사람이 그래?